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집단 보건교육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보건교육을 하는데 집단으로 해.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 교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손도 잘 씻고 체온도 잘 재고 거리두기도 하고 그런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통조림 하면은 보톨리누스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통조림 원인 식품으로 신경계에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켜. 치명률 하면은 통조림 먹고 걸렸다. 보톨리누스 식중독이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할 때 이 보가 바로 보톨리누스예요. 1급 감염병이죠. 포도상구균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 잠복기가 짧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었을 때 포도상구균이 생긴다. 장독소, 독소형 식중독은 보가 있었죠? 보웰포가 있었죠? 보톨리누스균,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독소형 식중독이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는 뭐 먹고 생겨요? 햄버거 패트가 소고기잖아요. 이거 먹고 생긴다는 거. 장염비브리오균은 어피를 먹고 생겼다. 이거 다 국가고시에 순서대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 나온 게 보톨리누스균하고요. 돼지고기 살모먹어. 살모넬라균이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나머진 다 나왔습니다. 다수가 밀집해 있다 하면은 군집독이에요. 왜? 실내 환기가 불량한 거예요. 제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46명이 그 안에서 숨을 쉬는데 창문을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4월 달이었는데 4월 달도 교실이 좀 쌀쌀하잖아요. 창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4, 5, 6, 7, 8, 9, 10 동안 정말 맨날 쉬는 시간마다 뒤에 가서 창문을 열기가 바빴습니다. 저는 군집독을 느꼈어요. 그때는 그게 군집독인지 배우고서 알았지만은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숨을 쉬니까 막 온도도 쾌쾌하고요. 습도도 안 좋고요. 막 먼지도 많고요. 냄새도 안 좋고 속이 막 메스껍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저는 진짜 이 불쾌감과 권태를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내과를 가서 약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 다수가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환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 탄산가스랑 이런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정상적인 공기 정상이에요. 비정상 아니고요. 보건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교육하는 목적은 결국은요.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스스로. 교육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예요. 스스로. 간호조무사 이거 지금 교육 왜 받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항상 교육의 목적은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그 건강을 증진해라 이런 목적이 있어요. 금연 교육하고 나서 대상자에게 확인할 사항은 금연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했냐? 실천했냐? 태도가 바뀌었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연 교육했으면 금연했니? 이거고요. 직업병은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입니다. 그냥 직업만 가지고 있다고 다 직업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특정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 VDT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맨날 유튜브 하면서 컴퓨터로 작업하고 마우스로 이거 자료 추리고 하다 보니까 VDT가 왔어요. 경환 증후군. 팔, 근육통도 심하고요. 정신신경장애, 신경질 엄청납니다.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죠.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 유형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얘네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유소년이 많은 건 뭐예요?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여기서도 국가고시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달달달달 아셨죠?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유소년이 많다 하면은요, 피라미드형입니다. 노인이 많다 하면은요, 항아리형이에요. 노인들은 문화센터 가서 항아리 빚는다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둘이 같다 하면은 종형이에요. 돈 버는 인구가 50% 이상이야. 별형이에요. 도시로 돈 벌러 갔죠? 별형, 도시형이다. 돈 버는 인구가 50% 이하야. 시골이죠.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이라는 거.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단위로 가지 그 가족이 4명이라고 일일이 막 따로따로 얘는 회사로 찾아가고 쟤는 병원으로 찾아가고 얘는 집으로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 공식 뭐예요?
노령화는요. 돈 버는 사람 얘기가 없다고 했죠. 노령화는요. 아기분의 노인이에요. 아기는 유소년이죠. 노인은 65세 이상의 인구죠. 유소년은 0에서 14세죠. 곱하기 100입니다. 지금 싱싱코코가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 공식은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 이렇게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A에 대한 B다 하면은 A분의 B일까요? B분의 A일까요? A분의 B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A에 대한 B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B는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B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에 대한 B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령화 지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노령화 지수의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유소년이 들어갔죠. 분자에는요? 노인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다 맞추실 수 있으시죠, 이제는? 노령화 지수 공식은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이다. 그리고 유소년이 분모로 들어가고 노인이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 부양비 공식 어떻게 되죠? 부양비는 돈 얘기가 나와야 돼요.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의 비입니다. 돈 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 15에서 64세 밑으로 들어가죠?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플러스 노인이에요. 0에서 14세 플러스 65세 이상. 이게 바로 부양비예요.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의 비.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이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 물어봐도 분모에는 돈 버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인구 또는 노인 인구 이게 바로 분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든지요.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노령화 지수 노인이 분자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이에요. 병원체가 침입은 하였으나 임상 증상이 전혀 없어요. 침입은 했기 때문에 보균은 가지고 있죠?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해 보이죠? 건강 보균자입니다. 건강해 보이는데 균은 있어서 남한테 옮겨. 얼마나 관리가 어렵겠습니까? 처음부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발병도 안 했는데 가장 관리가 어렵다는 거. 남한테 옮기니까요. 현성 감염자, 나타날 현, 보일 현. 나타났으면 이미 환자입니다. 명백하게 질병에 이완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현성 감염자, 환자고요. 증상이 있다 하면은 현성 감염, 증상이 없다 하면은 불현성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국가고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현성과 불현성. 나타났다, 환자다, 불현성. 이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가 아니다, 보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복기 보균자, 균은 가지고 있는데 잠복되어 있어. 발병 직전이다 이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이 발견되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잠복기 보균자라고 할 수가 있다. 병원체, 환경, 숙주, 질병의 3요소죠. 숙주는 사람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입해서 증상이 발견되기까지 이게 바로 잠복기라는 거. 최근 결핵 환자 발생 증가로 학교보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할 사항은 집단 검진합니다. 집단 검진. 간접 엑스레이를 촬영해요. 만약에 간접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또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했는데 지금 양성이 신비리 아닙니까?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사실 뭐 직접 엑스레이가 뭐다, 간접 엑스레이가 뭐다 이렇게 교재에서 좀 명확하게 나타내 주지는 않았는데요. 음성이라고 한다면은 예방접종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BCG 접종을 해야 된다. 음성이니까. 우리 독감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 맞아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 맞아요? 뭐든지 그 병에 걸리기 전에 맞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음성일 때는 BCG 접종을 한다. 양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양성일 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직접 엑스레이를 찍는다. 또는 치료를 해야겠죠.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은 각종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피임법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있어요. 피임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임신을 했다 해도 산모와 태아에게 피해가 없어야 돼요. 해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이미 기형아야. 이 피임약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인 쓰나미를 직접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드라마 보면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환자의 회복기의 대처법은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PTSD가 제가 시험 본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뭔가 한번 볼까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성폭행 또는 뭐 교통사고나서 가족이 내 눈앞에서 다 죽었어.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이런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학대, 심각한 사고, 자연재해 휴유증, 성폭행 후에 이런 휴유증이 심리적인 거, 정신적으로 그냥 극도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PTSD를 회복하는 4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고시에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준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대상자를요, 이해는 하지만요,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나는 계속 자동차만 보면은 나는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난 남자만 보면은 성폭행 당할 것 같아. 이 비논리적인 사고잖아요. 사실은 혼자의 망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사고는 교정을 해줘요. 그것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쭈쭈가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교정해 줘야 돼요. 잘못된 것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벗어날 수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기억상실증 걸렸으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죠. 벗어날 수 있음을 인지시킵니다. 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더라도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이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한 1년 넘게 정말로 많이 후회를 하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요, 다 지난 일입니다. 벗어날 수 있다. 어차피 지난 일이다.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 회복기 4단계를 거쳤어요. 이미 어쩔 수가 없다. 뭐 그 사람도 이해하고 나도 뭐 이해받아야만 한다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그때 선택을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냥 딜리트 하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 기억을 싹둑 잘라내고 다시 그냥 또 살아야 되니까 앞날에 꽃길만 가득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집단 보건교육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보건교육을 하는데 집단으로 해.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교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손도 잘 씻고 체온도 잘 재고 거리두기도 하고 그런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통조림 하면은 보톨리누스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통조림 원인식품으로 신경계에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켜 치명률 하면은 통조림 먹고 걸렸다. 보톨리누스 식중독이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할 때 이 보가 바로 보톨리누스예요. 1급 감염병이죠. 포도상구균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 잠복기가 짧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었을 때 포도상구균이 생긴다. 장독소, 독소형 식중독은 뭐가 있었죠? 보웰포가 있었죠. 보톨리누스균,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독소형 식중독이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치는 뭐 먹고 생겨요? 햄버거 패트가 소고기잖아요. 이거 먹고 생긴다는 거. 장염비브리오균은 어피를 먹고 생겼다. 이거 다 국가고시에 순서대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 나온 게 보톨리누스균하고요. 돼지고기 살모먹어. 살모넬라균이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나머진 다 나왔습니다. 다수가 밀집해 있다 하면은 군집독이에요. 왜? 실내 환기가 불량한 거예요. 제가 간호조무사학원 다닐 때 46명이 그 안에서 숨을 쉬는데 창문을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4월달이었는데 4월달도 교실이 좀 쌀쌀하잖아요. 창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4, 5, 6, 7, 8, 9, 10 동안 정말 맨날 쉬는 시간마다 뒤에 가서 창문을 열기가 바빴습니다. 저는 군집독을 느꼈어요. 그때는 그게 군집독인지 배우고서 알았지만은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숨을 쉬니까 막 온도도 쾌쾌하고요. 습도도 안 좋고요. 막 먼지도 많고요. 냄새도 안 좋고 속이 막 메스껍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저는 진짜 이 불쾌감과 권태를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내과를 가서 약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 다수가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환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 탄산가스랑 이런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정상적인 공기 정상이에요. 비정상 아니고요.
보건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교육하는 목적은 결국은요.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스스로. 교육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예요. 스스로. 간호조무사 이거 지금 교육 왜 받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항상 교육의 목적은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그 건강을 증진해라 이런 목적이 있어요. 금연 교육하고 나서 대상자에게 확인할 사항은 금연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했냐? 실천했냐? 태도가 바뀌었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연 교육했으면 금연했니? 이거고요. 직업병은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입니다. 그냥 직업만 가지고 있다고 다 직업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특정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 VDT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맨날 유튜브 하면서 컴퓨터로 작업하고 마우스로 이거 자료 추리고 하다 보니까 VDT가 왔어요. 경환 증후군. 팔, 근육통도 심하고요. 정신신경장애, 신경질 엄청 납니다.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죠.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 유형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얘네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유소년이 많은 건 뭐예요?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여기서도 국가고시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달달달달 아셨죠?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유소년이 많다 하면은요, 피라미드형입니다. 노인이 많다 하면은요, 항아리형이에요. 노인들은 문화센터 가서 항아리 빚는다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둘이 같다 하면은 종형이에요. 돈 버는 인구가 50% 이상이야. 별형이에요. 도시로 돈 벌러 갔죠? 별형, 도시형이다. 돈 버는 인구가 50% 이하야. 시골이죠.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이라는 거.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단위로 가지 그 가족이 4명이라고 일일이 막 따로따로 얘는 회사로 찾아가고 쟤는 병원으로 찾아가고 얘는 집으로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 공식 뭐예요? 노령화는요. 돈 버는 사람 얘기가 없다고 했죠. 노령화는요. 애기분의 노인이에요. 애기는 유소년이죠. 노인은 65세 이상의 인구죠. 유소년은 0에서 14세죠. 곱하기 100입니다. 지금 싱싱코코가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 공식은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 이렇게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A에 대한 B다 하면은 A분의 B일까요? B분의 A일까요? A분의 B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A에 대한 B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B는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B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에 대한 B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령화 지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노령화 지수의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유소년이 들어갔죠. 분자에는요? 노인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다 맞추실 수 있으시죠, 이제는? 노령화 지수 공식은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이다. 그리고 유소년이 분모로 들어가고 노인이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 부양비 공식 어떻게 되죠? 부양비는 돈 얘기가 나와야 돼요.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의 비입니다. 돈 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 15에서 64세 밑으로 들어가죠?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플러스 노인이에요. 0에서 14세 플러스 65세 이상. 이게 바로 부양비예요.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의 비.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이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 물어봐도 분모에는 돈 버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인구 또는 노인 인구 이게 바로 분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든지요.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노령화 지수 노인이 분자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이에요. 병원체가 침입은 하였으나 임상 증상이 전혀 없어요. 침입은 했기 때문에 보균은 가지고 있죠?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해 보이죠? 건강 보균자입니다. 건강해 보이는데 균은 있어서 남한테 옮겨. 얼마나 관리가 어렵겠습니까? 처음부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발병도 안 했는데 가장 관리가 어렵다는 거. 남한테 옮기니까요. 현성 감염자, 나타날 현, 보일 현. 나타났으면 이미 환자입니다. 명백하게 질병에 이완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현성 감염자, 환자고요. 증상이 있다 하면은 현성 감염, 증상이 없다 하면은 불현성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국가고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현성과 불현성. 나타났다, 환자다, 불현성. 이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가 아니다, 보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복기 보균자, 균은 가지고 있는데 잠복되어 있어. 발병 직전이다 이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이 발견되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잠복기 보균자라고 할 수가 있다. 병원체, 환경, 숙주, 질병의 3요소죠. 숙주는 사람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입해서 증상이 발견되기까지, 이게 바로 잠복기라는 거. 최근 결핵 환자 발생 증가로 학교보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할 사항은 집단 검진합니다. 집단 검진. 간접 엑스레이를 촬영해요. 만약에 간접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또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했는데 지금 양성이 신비리 아닙니까?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사실 뭐 직접 엑스레이가 뭐다, 간접 엑스레이가 뭐다 이렇게 교재에서 좀 명확하게 나타내 주지는 않았는데요. 음성이라고 한다면은 예방접종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BCG 접종을 해야 된다. 음성이니까. 우리 독감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 맞아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 맞아요? 뭐든지 그 병이 걸리기 전에 맞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음성일 때는 BCG 접종을 한다. 양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양성일 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직접 엑스레이를 찍는다. 또는 치료를 해야겠죠.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은 각종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피임법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있어요. 피임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임신을 했다 해도 산모와 태아에게 피해가 없어야 돼요. 해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이미 기형아야. 이 피임약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인 쓰나미를 직접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드라마 보면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환자의 회복기의 대처법은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PTSD가 제가 시험 본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뭔가 한번 볼까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성폭행 또는 뭐 교통사고나서 가족이 내 눈앞에서 다 죽었어.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이런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학대, 심각한 사고, 자연재해 후유증, 성폭행 후에 이런 후유증이 심리적인 거, 정신적으로 그냥 극도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PTSD를 회복하는 4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고시에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준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대상자를요, 이해는 하지만요,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나는 계속 자동차만 보면은 나는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난 남자만 보면은 성폭행 당할 것 같아. 이 비논리적인 사고잖아요. 사실은 혼자의 망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사고는 교정을 해줘요. 그것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쭈쭈가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교정해 줘야 돼요. 잘못된 것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벗어날 수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기억상실증 걸렸으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죠. 벗어날 수 있음을 인지시킵니다. 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더라도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이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한 1년 넘게 정말로 많이 후회를 하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요, 다 지난 일입니다. 벗어날 수 있다. 어차피 지난 일이다.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 회복기 4단계를 거쳤어요. 이미 어쩔 수가 없다. 뭐 그 사람도 이해하고 나도 뭐 이해받아야만 한다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그때 선택을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냥 딜리트 하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 기억을 싹둑 잘라내고 다시 그냥 또 살아야 되니까 앞날에 꽃길만 가득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집단 보건교육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보건교육을 하는데 집단으로 해.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교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손도 잘 씻고 체온도 잘 재고 거리두기도 하고 그런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통조림 하면은 통보.
보톨리누스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통조림 원인식품으로 신경계에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켜 치명률 하면은 통조림 먹고 걸렸다. 통보 보톨리누스 식중독이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할 때 이 보가 바로 보톨리누스예요. 1급 감염병이죠. 포도상구균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 잠복기가 짧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었을 때 포도상구균이 생긴다. 장독소, 독소형 식중독은 보가 있었죠? 보웰포가 있었죠? 보톨리누스균,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독소형 식중독이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치는 뭐 먹고 생겨요? 햄버거 패트가 소고기잖아요. 이거 먹고 생긴다는 거. 장염비브리오균은 어피를 먹고 생겼다. 이거 다 국가고시에 순서대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 나온 게 보톨리누스균하고요. 돼지고기 살모 먹어. 살모넬라균이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나머진 다 나왔습니다. 다수가 밀집해 있다 하면은 군집독이에요. 왜? 실내 환기가 불량한 거예요. 제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46명이 그 안에서 숨을 쉬는데 창문을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4월 달이었는데 4월 달도 교실이 좀 쌀쌀하잖아요. 창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4, 5, 6, 7, 8, 9, 10 동안 정말 맨날 쉬는 시간마다 뒤에 가서 창문을 열기가 바빴습니다. 저는 군집독을 느꼈어요. 그때는 그게 군집독인지 배우고서 알았지만은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숨을 쉬니까 막 온도도 쾌쾌하고요. 습도도 안 좋고요. 막 먼지도 많고요. 냄새도 안 좋고 속이 막 메스껍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저는 진짜 이 불쾌감과 권태를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내과를 가서 약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 다수가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환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 탄산가스랑 이런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정상적인 공기 정상이에요. 비정상 아니고요. 보건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교육하는 목적은 결국은요.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스스로. 교육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예요. 스스로. 간호조무사 이거 지금 교육 왜 받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항상 교육의 목적은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그 건강을 증진해라 이런 목적이 있어요. 금연 교육하고 나서 대상자에게 확인할 사항은 금연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했냐? 실천했냐? 태도가 바뀌었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연 교육했으면 금연했니? 이거고요. 지갑병은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입니다. 그냥 직업만 가지고 있다고 다 직업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특정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 VDT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맨날 유튜브 하면서 컴퓨터로 작업하고 마우스로 이거 자료 추리고 하다 보니까 VDT가 왔어요. 경환 증후군. 팔, 근육통도 심하고요. 정신신경장애, 신경질 엄청납니다.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죠.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 유형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얘네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유소년이 많은 건 뭐예요?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여기서도 국가고시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달달달달 아셨죠?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유소년이 많다 하면은요, 피라미드형입니다. 노인이 많다 하면은요, 항아리형이에요. 노인들은 문화센터 가서 항아리 빚는다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둘이 같다 하면은 종형이에요. 돈 버는 인구가 50% 이상이야. 별형이에요. 도시로 돈 벌러 갔죠? 별형, 도시형이다. 돈 버는 인구가 50% 이하야. 시골이죠.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이라는 거.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단위로 가지 그 가족이 4명이라고 일일이 막 따로따로 얘는 회사로 찾아가고 쟤는 병원으로 찾아가고 얘는 집으로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 공식 뭐예요? 노령화는요. 돈 버는 사람 얘기가 없다고 했죠. 노령화는요. 애기분의 노인이에요. 애기는 유소년이죠. 노인은 65세 이상의 인구죠. 유소년은 0에서 14세죠. 곱하기 100입니다. 지금 싱싱코코가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 공식은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 이렇게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A에 대한 B다 하면은 A분의 B일까요? B분의 A일까요? A분의 B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A에 대한 B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B는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B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에 대한 B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령화 지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노령화 지수의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유소년이 들어갔죠. 분자에는요? 노인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다 맞추실 수 있으시죠, 이제는? 노령화 지수 공식은요,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이다. 그리고 유소년이 분모로 들어가고 노인이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 부양비 공식 어떻게 되죠? 부양비는 돈 얘기가 나와야 돼요.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의 비입니다. 돈 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 15에서 64세 밑으로 들어가죠?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플러스 노인이에요. 0에서 14세 플러스 65세 이상. 이게 바로 부양비예요. 돈 버는 사람에 대한 돈 안 버는 사람의 비.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이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 물어봐도 분모에는 돈 버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들어가고 돈 안 버는 사람, 유소년 인구 또는 노인 인구 이게 바로 분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든지요.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노령화 지수 노인이 분자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이에요. 병원체가 침입은 하였으나 임상 증상이 전혀 없어요. 침입은 했기 때문에 보균은 가지고 있죠?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해 보이죠? 건강 보균자입니다. 건강해 보이는데 균은 있어서 남한테 옮겨. 얼마나 관리가 어렵겠습니까? 처음부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발병도 안 했는데 가장 관리가 어렵다는 거. 남한테 옮기니까요. 현성 감염자, 나타날 현, 보일 현. 나타났으면 이미 환자입니다. 명백하게 질병에 이완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현성 감염자, 환자고요. 증상이 있다 하면은 현성 감염, 증상이 없다 하면은 불현성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국가고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현성과 불현성. 나타났다, 환자다, 불현성. 이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가 아니다, 보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복기 보균자, 균은 가지고 있는데 잠복되어 있어. 발병 직전이다 이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이 발견되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잠복기 보균자라고 할 수가 있다. 병원체, 환경, 숙주, 질병의 3요소죠. 숙주는 사람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입해서 증상이 발견되기까지 이게 바로 잠복기라는 거. 최근 결핵 환자 발생 증가로 학교보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할 사항은 집단 검진합니다. 집단 검진. 간접 엑스레이를 촬영해요. 만약에 간접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또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했는데 지금 양성이 신비리 아닙니까?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사실 뭐 직접 엑스레이가 뭐다, 간접 엑스레이가 뭐다 이렇게 교재에서 좀 명확하게 나타내 주지는 않았는데요. 음성이라고 한다면은 예방접종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BCG 접종을 해야 된다. 음성이니까. 우리 독감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 맞아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 맞아요? 뭐든지 그 병이 걸리기 전에 맞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음성일 때는 BCG 접종을 한다. 양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양성일 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직접 엑스레이를 찍는다 또는 치료를 해야겠죠.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은 각종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피임법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있어요. 피임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임신을 했다 해도 산모와 태아에게 피해가 없어야 돼요. 해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이미 기형아야. 이 피임약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인 쓰나미를 직접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드라마 보면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환자의 회복기의 대처법은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PTSD가 제가 시험 본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뭔가 한번 볼까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성폭행 또는 뭐 교통사고나서 가족이 내 눈앞에서 다 죽었어.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이런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학대, 심각한 사고, 자연재해 후유증, 성폭행 후에 이런 후유증이 심리적인 거, 정신적으로 그냥 극도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PTSD를 회복하는 4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고시에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준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대상자를요, 이해는 하지만요,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나는 계속 자동차만 보면은 나는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난 남자만 보면은 성폭행 당할 것 같아. 이 비논리적인 사고잖아요. 사실은 혼자의 망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사고는 교정을 해줘요. 그것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쭈쭈가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교정해 줘야 돼요. 잘못된 것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벗어날 수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기억상실증 걸렸으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죠. 벗어날 수 있음을 인지시킵니다. 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더라도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이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한 1년 넘게 정말로 많이 후회를 하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요, 다 지난 일입니다. 벗어날 수 있다. 어차피 지난 일이다.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 회복기 4단계를 거쳤어요. 이미 어쩔 수가 없다. 뭐 그 사람도 이해하고 나도 뭐 이해받아야만 한다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그때 선택을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냥 딜리트 하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 기억을 싹둑 잘라내고 다시 그냥 또 살아야 되니까 앞날에 꽃길만 가득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